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불과 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무슨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고기를 요리를 할 때 저온에서 아주 약한 불로 고기 요리를 하게 되는 우리가 수비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질감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맛을 이야기할 때는 질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삶은 고기와 똑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삶은 고기하고 불에 구운 고기하고 맛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화력,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것은 질감뿐만 아니라 향미를 만들어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불가조리를 이야기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러멜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야르 반응 또는 메일라드라고 하는데 마이야르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음식물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굽는 냄새 또는 약간 조리가 되어지면서 고소한 냄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과정이거든요. 그 불이 어떻게 이것들을 끌어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내용은 첫 번째로 불과 향기 그리고 맛에 대한 인트로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러멜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아마 길이상 너무 길어져서 캐러멜 반응에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느린 갈색화라고 해서 아주 저온에서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오랜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향기와 만물질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은 향을 이끌어낸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저기 그 중식 요리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아주 고온에서 센 불에서 아주 그냥 불을 팬 안으로 끌어들여서 태워가면서까지 요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불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짬뽕도 불향이 들어가야 맛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러면 불향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떤 것이 불향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보통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반응을 가지고 불향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불향은 캐러멜 반응인데요. 요거는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단맛을 주는 성분, 그러니까 당분이죠. 주로 뭐 아마 설탕일 거예요. 설탕이라든지 또는 과당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어떤 그 단맛을 주는 성분이 첫 번째 그 불향을 이끌어주고요. 두 번째는 그 단맛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고기의 그 단백질 있죠. 그 단백질, 육류 단백질이 있게 되면 당분과 단백질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일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분과 단백질이 같이 있을 때 센 불이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만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캐러멜 반응도 그 캐러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마이야르 반응도 고기가 구워지면 갈색으로 변하죠. 둘 다 갈색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느린 갈색화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 예를 들면 30도나 40도 정도에서 상온에서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상온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천천히 만들어지는 만물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느린 갈색화 반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것 아마 이제 그 많은 그 조리적 지식이 있어서 어떤 성분들을 잘 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면 맛이 더 확 뛰어나더라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리 사람은 정말 불을 다루는 능력 그것은 정말 필수적인 능력인데 이 불을 다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불에서 요런 불에서 요런 재료가 들어갈 때 어떤 향미 물질이 생겨서 확 맛있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을 얘기하죠. 일단 우리가 천연 재료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샐러드가 맛있게 되려면 뭐 방법이 뭐겠죠? 식재료, 오리지널 그 샐러드들의 그 향미가 풍부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의 맛인 것이죠. 천연 맛과 천연 향기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그 소스를 또는 에센스를 또는 오일들을 어떻게 잘 섞어서 그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천연의 맛을 잘 끌어내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천연 재료의 향과 맛을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얘를 가를 것인가 다질 것인가 섞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조화롭게 맛과 향을 잘 믹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가하지 않는 요리들은 일단 그 재료 자체의 향미와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조리라고 하면 불을 쓰지 않고 조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샐러드라든지 무침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생채, 뭐 무침 이런 것들 말고는 대부분 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조리의 맛과 향기, 조리향이라는 것은 가열을 하면서 어떤 맛과 향 성분이 열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향이라고도 말을 하고 조리의 맛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열을 직접 가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훈연이라고 해서 뜨거운 연기를 끼얹어줘서 그 뜨거운 그 기운, 공기, 산소가 되었건 연기가 되었건 이런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맛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또한 그 조리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상온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김치 같은 거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만들자마자 냉동고에다 넣어버리면 절대로 그 맛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상온에서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면서 그 상온에서 조리의 맛과 향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론은 어떤 불을 가하게 되면 그 불이 강하냐 약하냐 또 얼마만큼 그 온도가 높아지느냐 또는 그 불이 가해지는 기간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다양한 향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향기와 만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조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요 재료는 어느 정도의 불을 얼마만큼 가하면 참 맛있는 맛이 생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반응 3가지 이제 여러분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불을 이용해서 맛있는 맛을 끌어내는 반응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캐러멜 반응, 두 번째가 마에야르 반응, 마지막 3번째가 느린 갈색화 반응.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캐러멜 반응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캐러멜이 뭐죠? 달달구리죠.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는 캐러멜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인데요. 캐러멜 반응이라는 것은 자, 당분, 제일 중요한 건 당분이에요. 캐러멜 반응이 일어날 때는 당분이 꼭 필요하고 이 당분이 뭐를 만나냐 하면 열을 만납니다. 자, 단맛을 내는 성분이 열을 받을 때 아주 독특한 어떤 캐러멜 맛과 향 성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캐러멜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캐러멜 맛과 캐러멜 성분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가서 그 캐러멜 사다가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긴 달지만 설탕 단맛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뭔가 고소한 듯 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복잡한 단맛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캐러멜 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인데요. 여러분은 뭐 우리가 조리에서 딴 당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들도 사용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조리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설탕이기 때문에 제가 설탕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설탕을 지금 제가 가열을 하고 있어요.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막 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조리에서 가끔 생각을 해보시면 설탕을 불 위에다가 팬 위에다 올려놓고 끓이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설탕이 다 녹지요. 녹아서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점점 더 진해져 가죠. 그러다가 좀 더 가열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갈색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더 많이 가열을 하면 이제 검은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1, 2, 3, 4단계라고 나눴을 때 이 단계별로 실제로 맛과 냄새가 틀려요. 여러분들 먹어본 사람이 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탕을 그냥 떠먹어 봤을 때 설탕 맛이에요. 그러나 설탕이 이제 팬에서 녹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점점 색깔이 나기 시작할 때 냄새, 맛 다들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뜨거운 설탕 맛보지 마세요. 이러면 혀대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뜨거워서 혀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보지 마시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만 어쨌거나 맛이 계속 틀려져요. 그리고 향기 물질이 벌써 특징적인 아주 요 단계면 요 단계, 그다음에 2단계면 2단계, 1, 2, 3, 4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단계별로 특징적인 향기가 생겨요. 다른 향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감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단계일 때는 줄줄줄 흐르다가도 2단계는 끈적끈적해지고 좀 더 아주 농축이 되고 이러다가 3단계 가면 이제는 이건 완전히 식으면 굳어져 버려요. 딱딱해져 버려요. 4단계로 되면 완전히 뚝뚝 부러질 정도가 되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순간 이 설탕이 잡아당겨지는 스트레치, 그 탄성이 생겨요. 탄성과 그 딱딱함, 부러짐 이런 것 성질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탕 공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재료인 뭐 우유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지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콘시럽이라든지 설탕 외에 콘시럽 똑같은 단맛인데 왜 넣고 싶지만 넣게 되면 질감이 달라져요. 또 레몬즙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질감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캔디를 만드는 원리가 되어져요.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 조리를 할 때 어떤 그 설탕에 열을 가하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크렘블레라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크렘블레. 크렘이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크림이라는 것이죠. 뷸레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운 크림이야.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크림을 아주 부드럽게 굳히거든요. 굳혀서 밑에 이렇게 그 굳은 크림처럼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설탕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 토치로 확 불을 태워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탕이 굳어져요. 설탕이 알맹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알갱이들이 전부 다 녹아요. 녹아서 이것이 이거 캐러멜처럼 색깔이 변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얘가 색깔이 아주 진해지면서 동시에 질감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탁 치면 여기 있죠. 제가 여기 해볼게요. 요거 숟가락으로 이걸 탁 치게 되면 탁 부러지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감이 나죠. 그럼 뜨게 되면 이 숟가락으로 이걸 뜨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밑에는 아주 부드러운 크림이고 위에는 아주 바삭바삭한 그 크런치한 캐러멜 그 설탕의 결정 맛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렘블레고 굉장히 유명한 프렌치 그 디저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의 그 캐러멜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과일 가지고 요리할 때 팬에다가 과일을 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과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오렌지를 굽는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과일을 굽는 요리 별로 안 해요. 왜 맛있는 사과는 뭐하러 구워 먹냐는데 여러분 혹시 맛이 없는 사과, 맛이 없는 어떤 오렌지 같은 건 굉장히 맛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한번 구워보세요. 어떤 맛이 생기는가. 굉장히 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시럽 같은 걸 뿌리면 더욱더 뭐 맛있어지죠. 바나나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구워보면 금방 색깔이 나면서 맛이 그 원래 바나나의 맛과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뿐일까요? 뭐 이런 디저트들 뿐 말고도 우리가 프렌치 어니언 스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양파를 어떻게 해요? 그냥 볶아서 물 붓고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양파를 아주 오래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볶게 되면 약한 불에다가 센 불로 하게 되면 타고 약한 불에다 볶게 되면 처음에는 양파가 하얗던 것이 이렇게 하얗던 것이 그 다음에는 색깔이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슬슬 갈색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한 갈색이 되었을 때 육수를 부어서 끓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프렌치 어니언 스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프렌치 어니언 스프 잘 만들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국물 맛이 아주 풍부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요 단계에서 양파를 어떻게 얌전하게 그러면서 갈색이 확실하게 나도록 볶아주느냐. 태운 게 아니에요. 태운 맛하고 틀립니다. 프렌치 어니언스의 맛이 그 양파에 볶아질 때 그 양파 속에 들어있던 단맛 성분들이 갈색이 나면서 정말 이 그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주 풍성한 단맛을 만들어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튀김 같은 거 바깥에 갈색이 나는 그 바깥 부분 그것은 바로 캐러멜 반응.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그 색깔이 변한 캐러멜 반응이에요. 뭐 그것뿐 아니죠. 뭐 다양한 그 우리가 야채를 조리할 때 대부분 볶아서 어떤 그 국물을 만든다. 여러분 저기 육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미르포화라고 하죠. 당근, 샐러리, 또 양파 요거 세 가지를 1대1대1 비율로 이렇게 볶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 그 야채 육수가 되고 또 거기다가 고기와 같이 넣게 끓이게 되면 이제 고기 육수가 되는데 그런 육수의 풍성한 맛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볶을 때 처음에 이 볶을 때 뭐랄까 열을 받으면서 이 야채들 속에 있는 단맛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볶아주는데 그 재주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백종원 씨 카레 만드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백종원 카레 만들 때 이 카레의 갈색을 뭘로 만들죠? 양파 갖고 만들죠.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그 갈색으로 그 카레의 단맛을 만들어내 줍니다. 자, 이런 요리의 예를 들어보면서 그럼 캐러멜 반응이 무엇이고 또 그 캐러멜 반응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단맛이 꼭 있어야 돼요. 단맛. 이렇게 단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캐러멜 반응의 첫 번째 조건은 단맛이다. 그게 이제 설탕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일 속에 또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그 천연적인 단맛 성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꿀이나 그 과당이 있죠. 그 꿀이라든지 또는 포도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분들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단맛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요것이 필요하고요. 단맛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고열입니다. 고열. 아주 센 불이란 얘기예요. 자, 센 불로 단맛이 그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 캐러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고 특징적인 향은 뭐냐 하면 이 견과류의 향이에요. 아주 너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수한 여러분들이 이거 설탕은 아무 향이 없는데 그것이 고열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서 부셔지면 아주 그 구수한 그 향들이 뽑기 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뽑기 옛날에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탕 넣고 이렇게 불 위에다가 놓고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뽑기 과자 있죠. 뽑기 과자의 향이 바로 캐러멜에 가는 맛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먹어보면 어떠냐 하면 일단 바삭바삭하고 아주 복잡한 그리고 단맛이 그냥 심플하지 않고 복잡한 단맛이 나게 됩니다. 자, 제가 설탕을 예를 들었지만 이 캐러멜 반응은 설탕 이외에도 꿀을 가지고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과일 속에 있는 과일의 당을 가지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설탕의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열을 받았을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 맛과 향도 틀려지지만 특히 물성, 물질의 성격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바깥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솜사탕 봤죠? 솜사탕 뭐 넣고 만들어요? 설탕하고 색소밖에 안 들어가요. 설탕뿐이에요, 오로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솜사탕을 보면 아주 그냥 구름처럼 부풀어져 있고, 입에 넣으면 샤르 녹으면서, 뭔가 더 훨씬, 그냥 설탕 떠먹는 거하고는 맛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로 이런 것이, 설탕의 캐러멜 반응을 이용을 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물성이 달라진 예예요. 뭐 그뿐이겠어요? 제가 그 이전에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여줬지만 설탕 공예 간단하게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설탕의 그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잡아당겨서 만들어지는 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설탕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느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설탕이 열을 받아서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에 들어갑니다. 설탕이 열을 받을 때, 자,
고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미지근하거나 뜨끈뜨끈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 100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탕이 열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지금 제가 10단계 정도 되는 단계로 10단계까지는 안 될 거다. 한 7, 8단계로 나누어서 설탕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한다는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 가루 설탕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 가루 설탕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지금 지금 PPT 찍으려고 제가 얼른 반응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설탕과 물을 1대1로 넣고 예, 그 컵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설탕 녹을까요, 여러분? 아주 시간이 오래 가야 녹아요. 왜냐하면 설탕이 너무 많아서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열을 해주면 예, 끓여주면 예, 빨리 녹습니다. 우리가 예, 설탕과 물을 1대1로 넣어서 끓여서 만든 시럽을 심플 시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플 시럽. 예, 여러분들이 저기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페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예, 그 시럽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주는 게 바로 이 심플 시럽이에요. 설탕과 물을 1대1로 끓여서 한번 샥 예, 불을 올려서 다 녹을 만큼 만들어진 것. 요것을 우리가 심플 시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플 시럽을 만들어 물과 설탕 1대1로 넣어서 끓여보면 예, 금방은 설탕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잘 안 녹지만 온도가 높아져서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뭐 물 같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를 약한 불로 살살살살 계속 끓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이 예, 끓는 좀 100도에서 예, 날아가잖아요. 물이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설탕의 농도가 원래 심플 시럽은 설탕과 물이 1대1로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끓이다 보면 물이 날아가요. 그럼 설탕이 더 많아지고 물은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에서 101도, 102도. 이거는 이제 설탕 시럽이 끓는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 물이 많이 증발해서 예, 1대1이었던 것이 2대1로 될 수가 있어요. 설탕이 둘, 예, 물이 하나.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더블 시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플 시럽에 비추어 봐서 더블, 2배로 진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 이 설탕이 녹은 물이, 그러니까 말하면 이 시럽이 끈적끈적해져요. 예. 예, 농도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쳐서 보면 벌써 그냥 숟가락에 묻는 정도가 예, 그 심플 시럽일 때하고는 아주 틀린 그런 농도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뭘 쓰느냐? 우리 보통 과일 절임할 때 여기 지금 딸기 절인 거 있네요. 과일 절임할 때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기 과일들이 여름에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과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일을 겨울에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더블 시럽을 끓여서 설탕물을 진하게 끓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일들을 담궈놔요. 그러면 그 진한 당용액에서 과일이 보존이 되어서 예, 그 저기 겨울까지 그냥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한 당용액을 이용을 해서 더블 시럽을 만들고 그것을 예, 그 더블 시럽에다가 과일을 절여주면 당조림이라 그러죠. 과일 절임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뭐 냉장고가 많아서 겨울에도 그리고 또 이 겨울에도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당에다가 그 과일 절이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 파인애플 통조림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인애플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시럽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시럽들입니다. 자, 요런 정도까지만 해도 아직 설탕은 맑은 물이에요. 그리고 약간 농도는 생기기 시작하지만 얘는 아직도 그 농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물성이 지금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하면 115도인데요. 자, 115도. 자, 이건 어떠냐 하면 계속 물을 날려보내요. 그럼 물이 한 90%다 날아가요. 이제 설탕만 녹은 설탕 용액만 남은 거예요. 90% 이상.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설탕 농도가 약 85%라고 했는데 85% 이제 90% 여기까지 가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 과정. 자, 물은 자, 처음에 물하고 설탕하고 1대1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물이 점점 날아가면서 물은 쪼그라들고 설탕은 점점 많아져서 이 용액 전체에서 설탕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한 85%에서 90%, 92, 3%까지 이제 거의 물이 다 날아간 상태, 10%도 안 남은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설탕이 열을 받았을 때 상태가 틀려져요. 자, 먼저 여전히 맑은 액체예요. 맑은 액체예요. 자, 근데 요것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데 아주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폰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만들어 봅시다. 요 폰당이 요거 바로 요거예요. 폰당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저기 그 사탕 중에서 아주 그냥 그 하얗게 생긴 사탕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그 케이크 같은 거에 이렇게 껍질을 설탕처럼 이렇게 밀어서 덮어 씌우는 아주 시트 같은 그런 시트들이 있어요. 그거 설탕으로 만들어요. 근데 설탕이 어떻게 저렇게 잘 늘어나는 스트레치가 되는 그러한 시트가 되느냐? 종이처럼 얇게 말아서 밀어서 그것을 케이크 위에다가 샥 덮고 그 위에 장식을 막 올려놓을 수가 있죠. 이런 폰당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바로 설탕을 갖고 만드는데 설탕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서 물을 거의 다 날려보내고 나면 얘가 이렇게 신축성이 생깁니다. 물론 그 자체만 생기진 않아요. 폰당 만들려면 이 농축된 시럽, 뜨거운 시럽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반죽을 아주 치대어서 공기를 막 집어넣어주면서 반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얇은 종이처럼 이렇게 폰당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느냐, 그 자체로는 그렇게 이렇게 폰당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맑은 액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온도까지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얘를 한 방울 딱 떠서 냉수 차가운 물에다 훅 떨어뜨리면 얘가 물속에서 퍼지질 않고 방울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물방울이 그러니까 물하고 이 설탕 시럽의 방울이 구별이 되어서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폰당 온도다. 요거 온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서 설탕 온도계를 가지고 재어가면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더 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조금 더 그 액체가 단단해져서 여러분들이 차가운 물속에다가 그 시럽을 딱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액체 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이 바닥에 내려간 거를 내가 물속에서 건져서 이렇게 올려보면 손가락 끝에 그냥 딱 올라가서 앉아있는 정도, 말캉말캉한 그러나 분명히 형태가 지어진 그러한 그 방울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설탕 농도가 약 87%이고 단단한 볼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온도는 116도에서 120도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갖고 뭐 만드냐 하면 퍼지 만들어요. 퍼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초코퍼지, 제가 상품이 파는 거 있어서 그냥 사진 하나 찍어봤는데요. 퍼지라는 거는 입에 척척 들러붙는 아주 끈적끈적한, 그러나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찐득찐득한 그러한 사탕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에다가 딱 떨어뜨려 보면 요런 정도로까지 이게 물하고 설탕 방울이 분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더 끓이게 되면 설탕이 점점 더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흰색이지만 색깔은 아직 투명한 계란 설탕의 색이 흰색이지만 요건 어떠냐 하면 물속에다 딱 떨어뜨려 보면 완전히 딱딱해지는 형태가 단단한 볼을 형성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면 참 재밌는데 저도 이거 한번 언젠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찍을지 안 찍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끓이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설탕 시럽을, 이때도 설탕은 여전히 그 맑은 시럽인데 이 시럽을 물속에 떨어뜨려 보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색깔이 여전히 투명하고 다른 색깔은 안 나타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형태가 차가운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형태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120도 정도에 올라왔을 때는 뭘 만드냐 하면 누가, 요거 바로 누가죠, 여러분. 엿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형태가 있지만 씹어 먹어보면 퍼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렇지만 약간 이에 들러붙는, 그러니까 녹진녹진한 그러한 캔디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0도에서 150도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설탕에서 이제 거품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물이 거의 다 날아갔거든요. 설탕 시럽이 끓이고 있는데 이게 물이 처음에 많을 때는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와요. 그 속에 있는 물이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날아갑니다. 왜? 설탕이 대부분 95% 이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탕 농도가 95% 이상이 되게 되면 얘가 이제 설탕 거품이 거의 안 날아가고 그 거품이 아주 두껍게 생기고 조밀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차가운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방울방울방울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고 그냥 쭈루룩 실이 만들어져요. 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찬물에서 싹 건져보면 아주 그냥 휘청거리는 그러한 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찬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딱딱한 실이 만들어져요. 자, 얘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설탕 공예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실타래 여기 타레가에서 나오는 그 실타래 있잖아요. 그 설탕을 쫙 늘려서 곱게 뽑은 거, 또는 우리가 솜사탕 만들 때, 요럴 때 색깔은 아직 투명하지만 이것들이 뽑아지는, 늘어나는 힘이 생기는 때가 실처럼 이렇게 쫙 붙어버리는 요때의 모습입니다. 요때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조금 덜 할 때는 요 버터스카치 캔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부셔지는, 딱딱 부셔지는 캔디들, 이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지고, 또 롤리팝, 이렇게 우리가 쪽쪽쪽 빨아먹는 캔디들 있죠. 그건 또 이런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설탕이 그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갈색이 변하기 직전에 이 설탕이 늘어나는 성질이 생겨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설탕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0도가 넘어가면 이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쪽부터 황금색으로 보글보글 색깔이 변하다가 점점 금방 그 황금색이 됐다가 금방 갈색으로 넘어가요. 색깔이 갈색으로 넘는데 그게 바로 160도일 때입니다. 160도일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그게 바로 캐러멜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냄새가 틀려져요. 요 160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모양만 스트레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울을 떨어뜨려 봤을 때 말랑말랑하다 아니면 딱딱하다 요런 그 모양만 틀렸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160도가 되면 냄새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캐러멜 냄새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럽 같은 거, 판나코타 같은 거 만들면 그 위에다가 깔아주는, 또는 밑에다가 부어주는 시럽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160도가 넘어가야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캐러멜 시럽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찬물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설탕을 좀 타고 불을 가해서 물을 다 날려보내고 설탕이 이제 갈색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시럽은 차갑게 굳으면 딱딱해져요,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다가 딴 것들을 넣으면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어떤 다른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70도를 넘어가면, 이게 160도에서 170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설탕 공예용으로 쓸 때는 갈색, 황금색 스트레치 나올 때, 여러분들 설탕 공예 하다 보면 색깔이 그냥 흰색, 투명한색 바탕으로 우리가 색소를 넣어서, 공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황금색으로 그 설탕 자체가 갈색화된 설탕을 뽑아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금색으로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그거는 바로 요때 이 온도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200도를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크 브라운해서 이제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보면 써요. 단맛이랑 하나도 없습니다. 다크 브라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맛은 없고 그 향만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에다 사용을 하냐면 주로 이렇게 캐러멜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설탕을 완전히 갈색화시켜서 이 캐러멜 시럽이 만들어지면 향과 색깔 내는 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캐러멜 캔디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들 가르쳐 줄게요. 이거 너무 만드는 거 쉬워요. 자, 어떻게 만드냐? 지금 말한 것처럼 설탕을 일단 갈색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금갈색으로. 자, 설탕을 불에다 넣고 이렇게 살살 가열을 하다 보면 온도가 이렇게 지금 투명했던 설탕물이 점점 더 보글보글 하면서 이렇게 120도, 130도 이러다가 이제 지금 150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갈색이 넘어져 가져요. 자, 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온도 그냥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갈색이 되게 되면 여기다가 아직도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설탕 금발색 시럽이 나오는데, 이 시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생크림하고 버터를 넣어주는데, 이거 차가운 거 넣으면 당장 그냥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데운 뜨거운 생크림하고 버터를 여기다가 살살 풀어줍니다. 양은 많지 않아요. 설탕 100g에 약 생크림 한 4테이블스푼 정도니까 딱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하얘지면서 이 갈색이었던 것들이 금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크림의 향, 색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향을 위해서 럼주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틀에다가 넣고 쫙 부어서 식혀줘요. 그러면 그 생크림과 버터를 넣을 때만 해도 이것이 액체였는데, 이것이 식어지면 굳어지는데, 딱딱하게 굳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으라 이 생크림과 버터 때문에 말캉말캉하게 굳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칼로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분설탕을 묻히거나 아니면 여기다 견과류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캐러멜 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캐러멜 캔디라는 것은 설탕을 캐러멜을 만들어서 그것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생크림과 버터를 살짝 넣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라멜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재료에 따라서 틀리고, 가열 시간에 따라서 틀리고, 설탕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최종 온도에 따라서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탕을 가지고 캐러멜을 만드는 온도를 얘기를 했어요. 자, 위에 거 얘기입니다. 요거. 자, 설탕이 캐러멜이 될 때는 160도가 되면 캐러멜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160도가 되면. 그다음에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향과 맛들이 미세하게 계속 틀려집니다. 그러나 설탕만 160도이지 다른 것들도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들은 온도가 훨씬 낮을 때도 캐러멜이 만들어져요. 이거 언제 보면 아냐 하면, 여러분들 파인애플 구이 하는 거 있죠. 보통 돼지고기하고 파인애플하고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돼지고기에 파인애플을 구워서 곁들일 경우에 아주 그 파인애플이 천연적인 그 과일 향과는 다른 복잡한 그 단맛을 내는 그 맛이 만들어져요. 이런데 아차 하면 파인애플 엄청 금방 타버려요. 왜 그럴까? 온도가 110도, 훨씬 더 설탕보다 낮은 온도에서 캐러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캐러멜을 구울 때는 정말 약한 불에서 살짝 구워서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바로 꺼내줘야 그 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차하면 탄맛이 나게 돼요. 탄맛과 캐러멜 맛은 틀리거든요. 설탕은 160도이고, 메가당 같은 경우, 자, 메가당은 이제 우리가 그 곡류를, 요즘은 쌀이라든지 또는 옥수수라든지 그 곡류를 잘게 부셔놓은 게 그 메가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과당하고 또 약간 틀린 시럽 만들 때 그 메가당 시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온도가 훨씬 더 높아져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메가당을 주로 어디에 쓰냐면, 색깔이 변하면 안 되는 데다가는 메가당을 써요. 온도가 높아져도 색깔이 안 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나 갈락토즈 같은 건 설탕과 비슷한 온도에서 색깔이 변합니다. 또 어떤 첨가물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캐러멜 반응이 달라져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달고나 만드는 거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달고나는 국자에다 설탕을 넣고 불에다 올려서 설탕을 녹이는 거죠. 근데 얘가 그리고 나서 이제 판에다 굳으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설탕 녹이려면 시간 꽤 걸려요. 이거 설탕이 갈색으로까지 녹아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여기다가 우리 달고나 혹시 만드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설탕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넣게 되면 베이킹 소다가 산도를 낮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염기도를 높이는 거죠. pH를 높여주기 때문에 설탕이 캐러멜 반응을 아주 잘 일어나게 만들어서 금방 만들어져요. 금방 달고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거 양파 볶는 건데요. 제가 중간고사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숙제를 낼까 싶은데, 양파를 여러분들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파를 캐러멜화를 시킬 때 보면 양파 볶아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센 불을 태우는 거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서 색깔을 내려 그러면 엄청 다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넣게 되면 똑같이 2분 볶았어도, 여기 보세요. 똑같이 2분을 볶았는데 소다를 안 넣어준 것과 넣어준 것의 색깔 차이가 조금씩 나잖아요. 6분 볶게 되면 그러니까 소다를 안 넣어준 건 이제 노릿노릿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소다를 넣어준 거는 완전히 갈색으로 확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맛들도 다 틀려요. 요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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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의 향들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식 요리할 때 참 이 얘기 많이 해요. 양파를 약불에서 볶아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 토마토 소스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양파를 약불에다가 볶다가 그 다음에 토마토 갈은 거 넣어주고 다 이렇게 오래 끓여서 이렇게 엉기게 하잖아요. 그런데 향신료를 넣기 전에 이제 토마토를 다 이렇게 물이 다 날라가서 농축시키는데 양파를 센 불에서 볶아준 거하고 양파를 약한 불에서 볶아준 거하고 양파를 안 볶고 그냥 바로 그냥 갈아서 넣어서 그 토마토 으깬 거하고 같이 갈아서 끓여준 거하고 맛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요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일 맛있는 게 토마토를 넣기 전에 양파를 그 약불에서 오래 볶아서 천천히 이제 갈색이 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들은 센 불에서 확 볶았을 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하고 틀려요. 그래서 맛이 다른 종류의 그 소스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열을 받으면 식품 내의 당분은 어떤 복합적인 맛과 향을 내는 다른 물질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열을 얼마나 길게 가하느냐, 또 열을 얼마나 세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열을 받는 당분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점점점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리는 경험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리를 해볼 때 요 재료는 요런 불로 요만큼 볶았을 때 요만큼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길게 가할지 짧게 가할지 그것을 자기가 해보면서 그 차이를 체득을 하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약하기 전에 제가 하나 안 한 거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양파 볶는 거 얘기할 때 토마토 소스를 볶을 때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는 양파를 약한 불에서 아주 이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볶되 색깔이 안 나는 정도까지 색깔 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색깔 나지 않지만 그러나 양파를 충분히 기름에 볶아서 촉촉하게 이렇게 투명해지는 상태에서 토마토를 넣으면 맛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국집에서 짜장면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양파를 볶아요. 그런데 아주 센 불에서 그냥 불이 확 붙을 정도로 센 불에서 확 볶아놔야 그 짜장면 향이 확 우러나요. 똑같은 양파인데도. 그러니까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불을 어떻게 가할 것인가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공부의 아주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열을 받으면 식품 내의 당분은 복합적인 맛과 향을 내는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쪼개져요. 부셔져요. 자, 근데 요것은 그 단계별로 열을 받는 정도, 열의 강함 또는 시간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요때가 참 맛있는 맛을 내는구나 하고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회차에서는 당뿐만 아니라 보통 당과 단백질이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